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인사해봐 가을아 안녕 나뭇잎은 빨갛게 노랗게 꽃처럼 인사해주네 대롱대롱 열매는 하늘에서 달님처럼 인사해 대구를 통통통통 동그랗게 웃으며 안녕 아 안녕 숲속에 사는 친구들은 가을이 너무 좋아 나무 위에 걸린 예쁜 노을 보며 예쁜 가을아 안녕 또 만나 안녕 안녕 인사해봐 가을아 안녕 나뭇잎은 빨갛게 노랗게 꽃처럼 인사해주네 대롱대롱 열매는 하늘에서 달님처럼 인사해 대구를 통통통통 동그랗게 웃으며 안녕 아 안녕 숲속에 사는 친구들은 가을이 너무 좋아 나무 위에 걸린 예쁜 노을 보며 예쁜 가을아 안녕 또 만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의 예쁜 가을아 안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운전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명절이 다가와서인진 모르겠지만 차를 끌고 나갈 때마다 도로가 너무 막혀서 정말 고생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면 가을 하늘은 또 왜 그렇게 예쁜지요. 살짝 시큰한 바람과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차 안에서 꼬박 했습니다. 만약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상쾌한 가을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산? 아니면 한풀 조용해진 바닷가? 이것도 아니라면 고즈넉하고 인심 좋은 시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산, 바다, 그리고 시골로 고루고루 그림책과 함께 다녀볼까 합니다. 그림책방에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어지는 노래는 한은선 작사, 조오령 작곡의 가을 화가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책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들 산에 들에 노을빛 가을이 왔어요 한들
면지에는 도토리들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도토리 알들이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또 새 도토리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려져 있는데요. 패턴을 정말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알라딘에서 이 새 책을 구매하시면 요 면지 패턴이 들어가 있는 식탁 매트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구매할 때 식탁 매트를 따로 구매하겠다고 신청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막상 책을 받아들고 보니까 매트도 받아볼 걸 하는 후회가 살짝 들더라고요. 이 책은 말 그대로 할머니와 가을 수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요, 설아라는 여자아이예요. 이 설아가 할머니 댁에 감을 따러 갑니다. 소쿠리 한가득 감을 딴 다음에요.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남은 감들은 이웃들과 나누기로 해요. 과수원집 아주머니께도, 밤나무집 할아버지께도, 꽃집 아주머니랑도 나누죠. 그런데 그렇게 다 나누고 돌아오는 설아의 수레에는 감 대신에 가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이 가득 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페이지에 그 수레 안의 그림도 참 예뻤어요. 진짜 가을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이 장면은 꼭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가을의 빛깔, 그리고 가을의 맛, 또 이웃 간의 정과 풍성함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더더욱 이렇게 따뜻한 이웃의 정과 풍성함이 더 마음에 싹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홍시와 감 말랭이도 등장하거든요. 아직 홍시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달큰한 그 홍시의 맛이 그리워지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이웃과 풍성한 정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을에는 특히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어지는 곡은요. 김인주 작사, 권미현 작곡의 가을은 맛있어 입니다. 가을은 맛있어 가을은 맛있어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가을은 맛있어 가을은 맛있어 냠냠냠냠냠냠냠냠 주렁주렁 사과 나무에 달콤한 한입 꿀꺽 보름달을 닮은 커다란 시원한 배 한입 꿀꺽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오도독 알밤을 냠냠 가지 끝에 걸린 단감도 스르르 스르르 달콤해 가을은 맛있어 가을은 맛있어 가을은 맛있어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가을은 맛있어 가을은 맛있어 냠냠냠냠냠냠냠냠 주렁주렁 사과 나무에 달콤한 한입 꿀꺽 보름달을 닮은 커다란 시원한 배 한입 꿀꺽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오도독 알밤을 냠냠 가지 끝에 걸린 단감도 스르르 스르르 달콤해 가을은 맛있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역시나 올 9월 스토리볼 출판사에서 출간된 백희나 작가님의 버드케이크입니다. 백희나 작가님은 그림책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그런 작가님이죠.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한국 최초로 받으시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 그림책계에 충격을 주셨던 그런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님이신데요. 이런 수상 경력을 제외하고라도 이 작가님이 쓰신 그림책 작품 목록만 들어봐도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빵이 아마 첫 번째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일 첫 작품이 구름빵이셨고요. 달샤베트, 어제 저녁, 삐약이 엄마, 장수탕 선녀님, 요거는 지금 뮤지컬도 하고 있죠. 꿈에서 맛본 똥파리, 이상한 엄마, 알사탕도 최근에 영화로도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고 이것 역시도 뮤지컬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이상한 손님, 나는 개다, 연희와 버들도령, 알사탕 제조법,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나왔던 해피버스데이까지 모든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그림책들입니다. 저는 특히 그 구름빵이라는 작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구름빵은 2005년에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픽션 부분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작품이에요. 2005년이니까 벌써 20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빵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은요. 첫 작품을 만들어낸 첫 데뷔작인데도 그 상상력과 발랄함, 경쾌함 그런 것들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백희나 작가님이 이 구름빵이라는 작품에서 그 저작권 문제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차 저작물들을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막 봤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 저희 아이가 어렸으니까 같이 막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본 다음에 나중에 그림책을 저는 좀 뒤늦게 접했는데요.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전 느껴졌어요. 이게 첫 작품이라고?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설정 같은 것도 그 주인공 두 고양이 친구가 뭔가 성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구름으로 빵을 만든다라는 그 상상력, 그리고 그걸 먹고 하늘로 떠오른다라는 이런 너무 재기발랄하고 귀여운 상상력들이 진짜 맛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희나 작가님은 유명하신 게 모든 작품들의 그런 캐릭터, 배경들을 손수 다 만드셔서 그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백희나 작가님이 유일무이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 디테일함, 섬세함, 그 완성도 면에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버드케이크는요. 그런 작업 방식이 아닌 순수 드로잉으로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또 이 책의 특이한 점 두 번째는요. 제목이 버드케이크인데요. 영어로 적혀 있고요. 작가님의 성함도 영어로 적혀 있고요. 안에 내지도 모든 내용들도 전부 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번역된 내용이 이제 책 사이에 꽂혀져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한국에서 출간된 책인데 모든 글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새롭고 놀라웠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출간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영어 문장이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문장 구조도 되게 단순하고 단어들도 쉬운 단어로만 이제 쓰셨기 때문에 전혀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림책이잖아요. 그림만 봐도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상상하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책이 굉장히 조그마해요. 어른 손바닥 1개 반 정도 되는 크기에 전체가 다 까만색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그런 뭐 일반적인 그림책의 표지와 같이 코팅된 그런 게 아니라요. 천 질감으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까만색 천 질감으로 쌓인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앞에 표지에도 그냥 선 드로잉으로 그 케이크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케이크 모양이 우리가 아는 막 생일 케이크 이런 게 아니라요. 쉬폰 케이크라고 아시나요? 되게 이렇게 스폰지처럼 퐁실퐁실한 케이크 있죠. 가운데 구멍이 뽕 뚫린 그 쉬폰 케이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목도 버드 케이크, 새랑 케이크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펼쳤는데요. 딱 처음에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이 백희나 작가님이 드로잉으로 작품을 하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막 다 만들어서 인용을 만들어서 하셨었는데 그림으로 그리셨던 게 이제 삐약이 엄마라는 작품이랑 꿈에서 맛본 똥파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삐약이 엄마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삐약이 엄마라는 작품에 보면은 심술쟁이 고양이가 한 마리 나오거든요. 정말 얼굴에 심술이 가득해요. 못됐어요. 근데 이 못된 고양이 니양이가 이제 병아리와 막 친해지는 교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니양이랑 똑 닮은 친구가 주인공인 거예요. 물론 얘는 이름이 니노예요. 니노. 이 고양이 니노와 또 작은 새, 디노라는 작은 새가 나오거든요. 이 고양이와 작은 새가 만들어내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 예쁘게 생긴 고양이가 아니에요. 막 퉁실퉁실하게 살도 쪘고요. 뭔가 어딘가 심술 맞아 보이는 제가 그런 고양이 얼굴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심술이 있는 고양이. 아무튼 그래서 엄청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 고양이 니노는 쉬폰 케이크를 굽는 고양이에요. 근데 쉬폰 케이크를 구워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배도 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이 니노의 부엌에 작은 새 디노가 날아들어옵니다. 배가 고픈 고양이 앞에 작은 새. 디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계속 실패하는 니노의 쉬폰 케이크는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정말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막 설마 막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꼭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연남동에 있는 그림책방, 곰곰 책방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작은 책방에서 구매하시면은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이 백희나 작가님이 직접 사인하신 사인본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 백희나 작가님 작품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남동으로 달려가셔서 그림책방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내 뜻대로 안 될 때, 계속 실패하거나 뭐가 잘 안 풀리면은, 저는 되게 많이 화가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자신한테 너무 짜증이 나요. 왜 이걸 못하지? 왜 해내지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요. 너무 하고 싶은 일이라서 포기도 못해요. 근데 뜻대로 되지는 않고. 이러니까 진짜 상상만 해도 화가 너무 나고 좌절감, 그때 느끼는 그 좌절감도 너무 짜증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이 스스로에게 막 화가 나는
쉬폰 케이크가 잘 구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화난 니노의 모습이랑 제가 되게 막 겹쳐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어쩌면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뭔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막 들끓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화가 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아득바득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우리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잠시 쉬는 게 답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연하게 날아 들어온 디노처럼 뜻밖의 사건이 의도하지 않은 쉼이 될 때, 때로는 그때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여유, 또 평정심을 되찾아주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에잇 모르겠다. 잠깐 내려놓고 한번 쉬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누가 아나요? 쉬고 다시 돌아왔더니 다시 조금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베키나 작가님의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영어로 적어두셔가지고요. 제가 영어로 먼저 읽을 건데 발음이 좋지 않아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It has always been stories that made life a little sweeter. 삶을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이야기다 라고 가장 책의 뒤쪽에다가 적어두셨더라고요. 마치 보물처럼요. 여러분의 시간에 오늘의 이야기들이 약간의 달콤함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좋은별 작사 김신의 작곡의 이야기 숲으로입니다. 말하고 싶은 비밀 있으면 이야기 숲에 오세요. 닌티는 당나귀니 어떤 비밀이든 괜찮아요. 친구랑 같은 고마이니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요.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초록창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그 해당 날짜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7월 보물창고 출판사에서 출간된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서경주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요. 차호윤 작가님이 그림을 맡으셨으며 마술연필에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서경주 작가님은요, 한국에서 태어난 작가님이시긴 한데요. 미국 UCLA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시고요. 현재 두 아들, 남편, 반려견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은 작가님의 첫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는 6.25 전쟁 당시에 작가님의 어머님께서 겪으셨던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출간 직후부터 엄청나게 큰 화제를 모았고 커커스 리뷰 홈북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인 애덤스 아동도서상 최종 후보작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신 차호윤 작가님은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림책 용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용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한국인 최초 칼데콧 안어상까지 수상한 아주 실력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직접 쓰고 그린 산 사이의 작은 밭과 6.25 전쟁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책 오늘 소개해드릴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책에 담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작가님이세요. 차호연 작가님 역시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번역을 하신 마술연필은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유익하고 감동적인 글을 쓰는 아동 청소년 문학 기획팀이세요. 다양한 책들을 꾸준히 펴내고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책을 좋아했을까 하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1학년 전래동화는 교사용 지도서에 각각 실렸다고 하십니다. 다양한 책들을 지으시기도 했고요. 또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이라는 책은요. 아무래도 배경이 바다이다 보니까 가로로 조금 더 길쭉한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처음 봤을 때 되게 청량한 이 파란 색감도 눈길을 사로잡았지만요. 무엇보다도 제목,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 이 집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일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는데 이 차호윤 작가님 그림 특유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색감이 풍부하면서도 선명하고 청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6.25 전쟁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슬프고 아픈 역사이지만 이 아름다운 색감 때문인지 그 속에서 빛나는 이웃 간의 사랑이 더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앞에 이야기 드린 대로 서경주 작가님의 어머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일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셨다고 해요.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혼비백산 피난길에 오른 피난민들. 이 피난민들이 나무로 이제 그 공산군에 밀려서 내려가면서 모인 곳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막 모이게 되는데 이 부산에 살던 경안의 집에 피난민들이 하나 둘 들어오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막 허둥지둥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잘 것도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피난민들에게 부산에 살던 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뭐 집도 같이 나눠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음식도 나누어 주시고 되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산에 원래 살고 있던 경아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내가 막 편하게 쓰던 집인데 낯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집도 좁아지고 뭔가 해야 되는 심부름도 많아지고 그런 불편한 일상들과 또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이 부산까지 올지도 모르니까 또 그런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이 서경주 작가님의 어머님은 이 부산에 거주하시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부산에 살고 있을 때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자신의 부모님들께서 집을 열고 그 피난민들을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챙겼던 그런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림 작가이신 이 차호윤 작가님의 할머니께서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 두 작가님의 과거가 접점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차호연 작가님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부산으로 내가 피난을 갔는데 거기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다. 굉장히 막 여러 정을 베풀어 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가님 모두 사실 지금 한국이 아니라 타국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두 작가님의 과거의 역사가 어떤 접점을 이루어서 이러한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가장 잔혹하게 인류애를 파괴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책을 보면은 그런 엄청 파괴적인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류애가 피어나는 게 또 역설적으로 그 전쟁의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인지 다시금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 수상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수상 소감이 떠올랐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책을 보면 왜 이 말이 이렇게 와닿는지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앞면지와 뒷면지에서 변화한 부산의 풍경을 보면서 저는 올해 여름에 다녀왔던 해운대 모래사장의 감촉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갈매기가 끼룩끼룩대던 아름다운 도시 부산, 여전히 사랑받는 도시잖아요. 이 그림책 속에 부산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철썩이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인류애가 우리 서로를 향한 친절과 다정함이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며 이 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민초 작사 작곡의 달려라 파도야입니다. 파랗게 펼쳐진 바다 운동장 위에 힘차게 달리는 하얀 파도 친구들 여기저기 작은 파도 큰 파도 바람이 힘껏 밀어주면 쏴쏴 신나게 즐겁게 달려가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올 8월에 도도 출판사에서 출간된 나무가 쓰러지면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발렌티나 고타르디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고요. 다니오 미제로키 그리고 마치에이 미흐노 작가님이 글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오 미제로키 작가님께서 감수도 하셨고요. 이혜미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네요. 저 이 책 보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은 이제 그림책에서 글 작가님이 먼저 나오고 그림 작가님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 책은 그림 작가님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글 작가님이 뒤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책의 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림 작가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발렌티나 고타르디 작가님은요, 어릴 적부터 자연과 그림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고요.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라고 하십니다. 펜 드로잉과 아크릴화 그리고 태블릿 작업을 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2024년에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 수상작이라고 하네요. 글을 쓰시고 또 감수까지 하신 다니오 미제로키 작가님은요,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우는 자연과학자이자 교육자라고 하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동식물을 연구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에 힘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치에이 미흐노 작가님은요, 오랫동안 글을 쓰고 다듬는 일에 흥미를 느끼셨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편집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특히 이 글과 그림을 활용해서 과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세요. 번역을 맡으신 이혜미 번역가님은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언어인지 과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의 언어를 글로 옮기는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글 작가이신 다니오 미제로키 작가님이 자연과학자이자 교육자이고 마치에이 미흐노 작가님께서는 글과 그림을 활용해 과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하신다고 하니 이 그림책은 짐작하시다시피 그 지식 정보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형은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표지 그림이 진짜 멋있는데요. 나무가 쓰러지면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고요. 왼쪽 하단으로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뿌리를 공중에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 쓰러진 나무의 모습은요, 뭔가 슬퍼 보인다거나,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무 사이사이에 다양한 생명들이 다시금 움트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펜 드로잉, 그 다음에 또 아크릴,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작업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그림책 작가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발렌티나 고타르디 작가님이 굉장히 세밀화처럼 그림을 그려놓으신 장면들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사진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으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랐던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요. 이게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저도 되게 새롭게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이사이에 이 그림들이 진짜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얀 눈밭에 이렇게 등장하는 여우의 장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앞쪽에서도 곤충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꽃들,
그런 것들을 너무 멋있게 잘 그려놓으셔서 아, 이거 진짜 그림만 봐도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이 지식정보 그림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스토리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좀 지식정보 그림책은 재미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또 의외로 읽다 보면은 나름의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숲에 있는 너도 밤나무가 쿵 하고 쓰러집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이제 뿌리가 다 썩어버려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거죠. 그런데 이 쓰러진 너도 밤나무에서 작은 벌레들이 움트기 시작해요. 사슴벌레, 애벌레라던가 알프스 하늘소, 나무 좀벌레 같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 벌레들이 파놓은 구멍 속으로 또 이 나무의 겉껍질에는 다양한 이끼와 지으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으류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나무 껍질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생물체인 조류와 곰팡이로 이루어진 유기체를 지으류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지으류는 몸에서 이 작은 조각들을 떼내어서 스스로 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라는 씨앗을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내는데 이 포자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녹조류를 만나야만 새로운 지으류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고 이 이끼와 지으류뿐만 아니라 이 쓰러진 나무에서는 이제 또 버섯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연체동물, 달팽이와 같은 연체동물들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달팽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올해 갑자기 달팽이에 꽂혀가지고 한동안 집에서 달팽이를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저희 정원 같은 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달팽이인데 달팽이들이 진짜 잘 먹는 거 아세요? 그 당근이나 그 상추, 그 다음에 애호박 이런 거 주면은 종류별로 아삭아삭 먹는데 그 먹는 모습 보고 있으면 또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책에는 되게 독특한 달팽이들이 나와요. 뭐 가시털 달팽이, 고둥 달팽이, 위장 달팽이 뭐 이런 것들이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 달팽이들 뭐 이런 연체 동물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더 큰 포식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새와 작은 포유류의 보금자리가 이제 나무가 되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얀 눈밭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겨울이 되고 하면서 큰 동물들도 이 쓰러진 너도 밤나무를 찾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 여기는 뭐 동물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이 나무 한 그루가 숲에 쓰러졌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나무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남기는 많은 유산들로 또 이 숲에 있는 진짜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죽은 해적이라는 책도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뭐 우리가 공생이라는 말도 자주 쓰고 공존이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모두 뭔가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공생, 공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저 내가 살아 있을 때도 물론이고 죽고 나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삶이 어쩌면 진정한 공존과 공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이 도도 출판사의 편집자가 길게 이야기를 남겨놓으신 게 있는데 저 되게 이 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글을 읽어드리면서 요 책 소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독자 여러분께
사람은 나무와 닮았습니다. 나무가 많은 계절을 지나며 울창해지듯 우리 역시 무수한 계절에 닿으며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때로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도, 눈부신 햇빛 아래에서 환하게 웃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날에는 거센 비바람을 만나 뿌리째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게 끝난 듯 느껴져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고 넘어진 채로 이 자리에 멈춰버리는 건 아닌지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숲을 걸으며 나무에게 있어 쓰러졌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과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숲에서 나무를 유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땅에 뻗은 채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운 채 또 다른 쓰임을 찾아가는 중이었지요. 거칠어진 표면 위로 작은 이끼가 번져나가는 모습, 부러진 나뭇가지 틈새로는 어린 새싹이 조용히 숨튀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무는 여전히 숲의 일부로 남아 새로운 생명들에게 터전을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넘어지고 멈춰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숲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듯 우리의 아픔과 실패도 또 다른 가능성이 되어 언젠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한때는 꿈꾸던 일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처럼 말이죠. 그러니 지금 혹시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이 시작되도록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감정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곡은 박경린 작사 작곡의 숲에게 말해봐입니다. 나는 붉은 나무의 쉼터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그림책으로 바다로 숲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잠시나마 여러분에게 쉬어가는 시간이 되는 그림책방이었기를 바랍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그림책을 통해 바다로 또 숲으로 이렇게 다녀와 봤습니다.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전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림책 작업실 엉뚱하고 기발한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상상나라 지하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예요. 서울 상상나라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데 위치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장료가 4,000원밖에 안 하고요. 굉장히 그 구성이 좀 풍성하고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중이고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합니다. 또 온라인 사전 예약을 꼭 해야만 방문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나중에 그림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한 이야기 속 인물을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요. 또 단어를 조합해서 이야기의 배경을 만들면 AI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야기 요정한테 제출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거기서 괜찮다 그러면은 이달의 어린이 작가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만든 작품이 전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여기가 이 그림책 작업실이라고 하는 기획 전시 외에도 신체 상상놀이 또 과학놀이까지 모두 한 건물에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얼른 잠깐 봤는데 추석 연휴에도 앞뒤로는 이야기 가능한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때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기니까 어디 좀 잠시 하루 정도는 어디 갔다 오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기도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유미 작곡 박윤희 작사의 가을의 향기입니다.